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 내가 틀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진심으로 눈에 보이듯이 확실했었지요. 우리는 매일 수십 번 판단을 내립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 이게 맞다. 저건 아니다. 내 생각이 옳다. 배우자와 다툴 때도, 자식과 의견이 엇갈릴 때도, 오랜 친구와 세상 이야기를 나눌 때도 우리는 자신이 쥔 기준을 마치 자로 삼아 상대방을 재단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철학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마도 그 단단하게 쥐고 계시던 자를 조금 내려놓고 싶어지실 겁니다. 불안하고 무서운 방식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20세기 철학사에서 가장 강렬한 충격파를 날린 인물. 미국 분석 철학의 거인 하버드 대학교의 전설 윌러드 벤 오먼 콰인입니다. 콰인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콰인 이전과 콰인 이후로 철학이 나뉜다고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남긴 충격은 컸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내용은 놀랍게도 대단히 인간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콰인은 1908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작은 도시 에크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숫자와 논리에 유달리 밝았던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해 수학과 철학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히 그는 수학의 논리적 엄밀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수학처럼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흐릿하고 애매한 것은 없애버리고 딱 떨어지게 명확한 언어로 지식의 지도를 완성하고 싶다는 꿈. 그 꿈이 젊은 콰인을 이끌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마친 콰인은 1932년 유럽으로 떠납니다. 당시 철학의 최전선은 유럽에 있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당대의 가장 명석한 학자들이 모여 철학의 새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는 평생의 스승이자 친구가 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루돌프 카르납입니다. 카르납은 당시 비엔나 학파를 이끌며 논리실증주의라는 강력한 철학 운동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체계적이고 명쾌한 방식으로 지식을 정리하려 했던 그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다. 저 꽃은 빨갛다. 이 음식은 짜다. 직접 보고 만지고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지요. 이런 진리는 경험이 바뀌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과 전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절대 참인 진리입니다.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런 것들은 굳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단어의 의미만 알면 영원히 참입니다. 이 세상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나 말이지요. 카르납은 이 두 번째 종류의 진리야말로 인간 지식의 확실하고 절대적인 토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경험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단한 기반. 당시 수많은 뛰어난 철학자들이 이 깔끔하고 명쾌한 구분에 열광했습니다. 젊은 콰인도 처음에는 스승의 논리에 깊이 매혹되었습니다. 스승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그는 철학의 가장 단단한 기초를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나이와 국적을 뛰어넘는 깊은 신뢰와 우정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 한켠에서 아주 작고 조용한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이 명제가 영원한 진리처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이 참인 것은 우리가 총각이라는 단어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라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 자체가 언어이고 언어는 인간이 만든 것이며 인간이 만든 것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절대적인 진리일 수 있을까요? 이 작은 의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은 질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 의문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온 것은 1951년이었습니다. 콰이는 경험주의의 두 가지 독단이라는 짧은 논문 한 편을 발표합니다. 분량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논문을 가리켜 20세기 영어권 철학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논문 중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이 논문에서 콰이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것은 없다고. 수학도 논리학도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모든 지식도 결국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가 지금까지 편리하고 유용했기 때문에 사용해온 것이지 그것이 우주의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더 나은 도구가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든 지금의 것을 수정하거나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주장은 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스승 카르납도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수학마저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지나친 주장이 아니냐고요. 두 사람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편지와 논문으로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오가고 나면 또 한 통의 반론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논쟁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사유를 깊이 존중하는 태도가 편지 곳곳에 배어 있었지요. 세월이 지나도 두 사람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우정과 날카로운 학문적 대립이 공존하는 철학사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콰이는 스승에 대한 깊은 애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렬한 비유 하나를 내놓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드넓은 하늘에 걸려있는 거대한 거미줄 하나를. 거미줄의 가장자리, 그 끄트머리는 바람에 살랑거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매일 직접 겪는 경험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왔다. 이 식당 음식이 맛있었다. 믿었던 사람이 내 기대를 저버렸다. 이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거미줄의 테두리를 구성하지요. 반면 거미줄의 가장 깊은 중심부에는 훨씬 더 단단하고 묵직한 믿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지구는 둥글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이런 믿음들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불어 거미줄의 끄트머리가 조금 찢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미는 어떻게 할까요? 거미줄 전체를 포기하고 바닥으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찢어진 자리로 기어가서 실을 이어붙이고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필요하다면 주변 줄의 위치를 조금 바꿔서 전체의 모양을 새롭게 잡아나가기도 하지요. 콰이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경험이 내가 가진 믿음과 충돌할 때 우리는 믿음의 그물망 전체를 한꺼번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충격을 가장 적은 수정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조용히 그 부분만 고쳐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콰이는 지식의 총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믿음들은 각각 따로따로 떠있는 섬이 아닙니다. 거대한 그물처럼 서로 얽히고 연결되어 전체로서 세상과 맞서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은 전체 그물망에 퍼져나가고 우리는 그물망 전체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콰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낭을 꾸려 아마존 깊숙한 밀림 속으로 탐험을 떠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외부 세계와 단 한 번도 접촉한 적 없는 원주민 부족을 만납니다. 서로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 채로 어색하게 마주 서 있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토끼 한 마리가 폴짝 뛰어갑니다.
그 순간 원주민 한 명이 토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칩니다. 가바가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 저 말이 토끼를 뜻하는구나 하고 수첩에 받아 적으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콰이는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가바가이가 토끼를 뜻하는 것이 맞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원주민은 토끼 전체를 가리킨 게 아니라 토끼가 달려가는 그 동작 자체를 가바가이라고 부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토끼의 쫑긋한 귀를, 저 재빠른 존재를, 오늘 저녁 잡아야 할 사냥감을 뜻한 것일 수도 있지요. 혹은 토끼라는 완결된 개체가 아니라 토끼다움이라는 추상적 속성을 가리킨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부족에게는 토끼를 보면 신에게 감사를 올리는 관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도의 의미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그 원주민과 함께 생활하고 반응을 관찰하고 맥락을 분석해도 가바가이의 진짜 의미를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원주민의 머릿속으로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의 번역은 언제나 추측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콰이는 이것을 번역의 불확정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우리 삶에 깊이 닿는 묵직한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낯선 외국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수십 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배우자와의 대화에서도 내 품으로 낳아 키운 자식과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가바가이를 짐작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무거운 얼굴로 나 괜찮아 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정말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차마 꺼내지 못한 오래된 외로움과 지침이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나 괜찮아를 그냥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나쳐버립니다. 자식이 차갑게 내뱉은 말 한마디에 우리는 밤새 눈물로 뒤척이지만 그 말 이면에 숨어있는 자식의 두려움이나 미안함을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읽어내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차가운 말 속에 부모에게 실망을 드리기 싫어서 쌓아온 긴 침묵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친구가 별일 없어 라고 짧게 답장을 보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별일 없는 것인지 사실은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데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콰이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마음을 완벽하게 번역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저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가바가이를 짐작할 뿐이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믿음, 그리고 그러므로 상대방이 틀렸다는 확신. 그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단호하게 내려온 판단들이 사실은 불완전한 번역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상대방도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콰이는 이렇게 하여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하나씩 해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허무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정답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내 믿음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언제든 그것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버드에서 50년 넘게 강의를 이어온 대가였음에도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내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기보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콰인이 평생을 통해 몸소 보여준 진정한 지적 태도였습니다. 50년 넘게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사상을 절대적 진리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늘 수정하고, 늘 보완하고, 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자도 틀릴 수 있다고, 그 틀림을 고쳐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식의 본질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가장 엄밀한 학문의 언어로 증명해 보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확신해 왔습니다. 열심히 살면 반드시 보답받는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내 방식이 옳다. 자식은 부모 말을 들어야 한다. 세상은 공평하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의 거미줄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런데 현실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예고 없이 세차게 흔들어 놓습니다. 수십 년을 바쳐온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밀려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래도록 믿어온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낯선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면 우리 내면의 거미줄은 심하게 흔들립니다. 테두리가 크게 찢어지고 중심마저 위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내가 뭔가 크게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닐까? 그런 의문이 밤중에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콰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미줄의 가장자리가 찢어졌다고 해서 거미줄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미는 찢어진 자리를 고치면서 오히려 더 넓고 촘촘한 그물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어온 것이 흔들리는 그 경험이 사실은 더 깊고 넓은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거미줄이 찢어지는 고통 없이는 더 넓은 그물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게 배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미줄의 실이 되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젊었을 때는 거미줄이 조금만 찢어져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합니다. 내 신념이 부정당하면 분노하고 세상을 탓하기 바쁩니다. 내가 가진 답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견딜 수 없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쌓일수록 우리는 이 거미줄을 보수하는 일에 훨씬 능숙해집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믿음의 그물망을 조용히 수선해 나가는 것. 이것이 콰인이 철학의 언어로 증명해낸 삶의 지혜입니다. 절대 꺾이지 않는 꼿꼿한 나뭇가지는 강풍이 불면 결국 부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휘어지는 갈대는 거센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유연함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유연함이야말로 오래도록 살아남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콰인은 1908년에 태어나 2000년 9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손에서 타자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남긴 논문과 책들은 실로 방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글들이 결국 한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바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야기. 세상의 완벽한 정답을 강요하지 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조금씩 나아가자는 이야기. 그는 학문의 언어로 그것을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관대해집니다. 완벽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이의 다른 방식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내 거미줄이 크고 튼튼하다고 해서 남의 거미줄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서로 곁에서 오래도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오랫동안 확신해온 것들 중에서
어쩌면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내가 상대방에게 들었던 말들이 혹시 내가 짐작한 의미와는 다른 가바가이였을 수 있지 않은지, 내가 그토록 단호하게 틀렸다고 여겨온 사람의 말 속에 내가 미처 번역하지 못한 진심이 숨어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그물망을 들고 살아갑니다. 크고 화려한 그물망도 있고 소박하지만 촘촘한 그물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의 거미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은 더 넓은 그물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콰인이 평생을 바쳐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어쩌면 이 한마디였을지도 모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평생 정답을 찾아 헤매며 지쳐오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가벼운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콰인은 92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완성된 것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쓰고 수정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어쩌면 나이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거미줄을 더 넓고 유연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들을 밀어내지 않고 내 그물망의 한 귀퉁이에 조용히 매달아두는 여유. 틀려도 괜찮고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따뜻한 수용. 이것이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엮어가고 계신 여러분의 거미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온전합니다.